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 목표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실책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뜨거운 응원전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한미양국은 원활한 북미 대화를 위해서 오는 8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다녀올 것이라며 후속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북이 15년 만에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과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 지도부가 중앙당 해체라는 혁신안을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이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스웨덴의 높이에만 신경 쓴 나머지 기대했던 역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김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평가전 내내 불안했던 수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스웨덴의 높이에는 어느 정도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어젯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F조 1차전에서 스웨덴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김신욱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스웨덴의 높이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역습으로 맞선다는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신태용 감독입니다. 골 결정력이나 우리가 공격이 나갈 때 좀 더 빠른 침투가 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쉽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후반 20분 김민우의 파울이 비디오 판독을 거쳐 페널티킥으로 이어지면서 실점했습니다. 스웨덴전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했던 대표팀이지만 체력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성 SBS 해설위원입니다. 후반 70분 지나면서 확실히 스웨덴 선수는 몸놀림이 좀 둔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체력적인 부분을 더 우위를 가져갔냐라고 봤을 때 또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진 않았고. 스웨덴전에 올인을 선언했던 신태용 감독. 하지만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스웨덴전 패배로 목표했던 16강 진출이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멕시코와 독일까지 강팀과의 경기를 앞둔 대표팀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지 관심입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송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16강 진출을 위해 스웨덴을 1승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했던 경기에서 패한 상황,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상대는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입니다. 만약 멕시코전도 패하면 16강 진출 꿈이 무산됩니다. 멕시코가 독일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짜임새 있는 공격을 잘 막았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의 허를 제대로 찔렀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멕시코의 역습을 경계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기술이 좋은 팀이다. 카운터도 상당히 빠르고 좋은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버거운 팀이다. 스웨덴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지만 손흥민이 살아난다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성 SBS 해설위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그 결정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간간히 터지는 그 역습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가시밭길을 걷게 된 신태용 후 이제 남은 5일 동안 더욱 확실한 멕시코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CBS 뉴스 송대성입니다. 네,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거리 응원은 뜨거웠습니다. 붉은 악마들은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재환 기자입니다. 월드컵 첫 경기를 아쉬운 1대0 패배로 마쳤지만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투지를 보인 우리 대표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투지가 너무 빛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 나왔지만 앞으로 남은 두 경기가 있는 그 경기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엔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 스웨덴전의 승리를 응원하러 모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내내 이어진 스웨덴의 공세에 긴장을 놓지 못한 시민들은 결국 후반 60분 아쉬운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허용하자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 한 것도 그냥 파울로 끊어낸 건데 그냥 끊어버려 그래서 아쉬웠어요. 페널티킥 쪽에서 약간 좀 너무 비디오 판정을 좀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남은 경기들의 희망도 걸어봅니다. 멕시코가 아무래도 스웨덴보다는 피지컬이 딸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멕시코전에도 거리 응원은 계속됩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원활한 북미 대화를 위해서 오는 8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거쳐서 방어적 성격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계획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다녀올 것이라며 후속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연사로 참석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적인 비핵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이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정전협정 교체를 비롯한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비핵화의 대가로 대통령은 정전협정 교체, 또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체제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적 번영도 도울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살을 입히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후속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해 후속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알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첫 전화통화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아무런 발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는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남북이 15년 만에 평양에서 통일 농구 대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황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체육회담을 열었습니다. 우선 남북은 7월 4일을 전후로 평양에서 통일 농구 경기를 갖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대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선 축구 경기를 제안한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 대회를 수정 제안한 게 합의에 이른 겁니다. 통일 농구 대회 방북단 규모는 선수단과 심판 5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0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남측은 남녀 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 선수 혼합 경기와 남북 간 친선 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남북은 올해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명칭은 코리아로 깃발은 한반도기를 들고 노래는 아리랑이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또 일부 종목에선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남북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기구들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국제경기들에도 공동 참가하고 종목별 합동훈련에도 뜻을 모아 본격적인 남북 체육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라는 깜짝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안에 당권 주자들이 반발하면서 파워게임이 불붙을 조짐입니다. 박성환 기자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중앙당 해체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선거 이후 무너진 당의 재건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대행이 내세운 중앙당 해체는 미국식 원내 정당화를 지향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천권 행사 등 당 대표의 권한과 함께 선거를 위한 지역 조직도 대폭 축소하고 정책 위주의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대표는 당의 상징적 얼굴 역할만 행사할 수 있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필요 없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대행은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도 꾸리겠다며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와 당 해체를 위한 TF 위원장을 모두 자신이 맡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의 전대를 준비하던 당권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선 지방선거에 직접 책임을 진 김대행이 혁신의 전권을 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김대행이 선거 참패에 대한 고민 없이 엉뚱한 헛다리나 짚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요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경우 김대행의 재신임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보수야당의 내홍이 심화되면서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덩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 수 없다 보니 6월 국회에서도 10,000개 가까운 계류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현재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국회의장 선출부터 각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지만 선거 패배로 혼돈에 빠진 보수 야당이 원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급한 쪽은 민주당입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야당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야당 내부 사정으로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심을 깊이 헤아린다면 우리 야당에서도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앙당 해체까지 선언한 한국당은 원내 협상에 나설 채비가 돼 있지 않은 데다 바른미래당도 다음 주 월요일에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실제 협상은 6월 말쯤에서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0,000개 가까운 법안이 계류된 6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나 선거구 개편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도 이번 달에 활동 시한이 끝날 예정이어서 마찬가지로 성과 없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에 안주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일자리와 고용 등 민생 돌보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청와대 전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6.12 지방선거 압승 이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차, 3년차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집권여당과 지방정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주문하는 등 도덕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자칫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잊게 되면 2020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어제 수보회의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을 장시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에 주목하고 집권 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의 결과 등 과거 정부 교훈도 잊지 말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CBS 노컷 뉴스는 암 환자를 2번 울리는 보험사와 금감원, 암보험 약관 문제를 짚어보는 암보험 기획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불분명한 암보험 약관 문제를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도에 S화재의 암보험 상품을 가입한 A씨는 2016년 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집으로 퇴원을 했지만 발톱과 이가 빠지고 이석증까지 심해져 이듬해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보험사는 수술 입원비는 줄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우선순위로다가 진짜 보험료 딱 빠져나가면서 내가 진짜 필요했을 때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황당하죠. 암보험 약관의 암에 대한 직접 치료라는 문구에 대해서 보험사와 암 환자 간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본인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암 직접 치료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딱 3가지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점차 합병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도 암에 대한 치료라는 암 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화된 판결을 내놨습니다. 특히 2016년 대법원은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암 직접 치료로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입니다. 2008년도 판례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적용을 해오고 왔잖아요. 2016년도 판례도 보험 이용자한테 유리하게끔 판례가 나온 걸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장성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한 검찰은 1971년 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습니다. 47년이 흐른 지금은 물론 그때와 다릅니다. 검찰은 법의 테두리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의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검은 역사 때문에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조사 대상 이외의 컴퓨터와 이메일 내역 등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알맹이들이 빠졌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를 놓고 장외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이 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다만 대법관 13명이 재판거래 의혹은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어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일부만 사법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탈원전 선언 1년을 맞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실생활에 민감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조만간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홍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곳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정재훈 사장입니다.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폐쇄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선거 압승 분위기를 틈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일부 비판은 있었지만 지난해 수기 토론 등을 거치며 나름 공감대를 얻은 터라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2030년에 지금보다 최소 18% 오를 것이란 예상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번 계기에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입니다. 시장에 요금 신호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구제의 왜곡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또 소비자의 전력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처럼 국민 부담을 의식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아니라 보다 솔직한 전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측 관계자들이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현대아상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한 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찾을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이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의회 인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 의원 친선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카즈벡 타이사이에프 하원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 의원의 방북 뒤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상원 의장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오는 9월 9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음악교사가 음대 임시학원에 학생을 연결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음대 입시학원 강사 19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화요일인 오늘 한낮에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기 때문이고 제주도의 경우는 오늘과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대부분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원주, 속초와 광주의 경우 27도 예상되고 대전과 대구 26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차차 구름량이 많아지겠지만 전라남도와 경남 해안 지방의 경우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최고 60mm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늘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과 광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오전에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스웨덴전은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승패를 떠나서 무려 9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기까지 수없이 땀 흘렸을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6월 19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